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너스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10월 2일 발표된 테슬라의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제 나름대로 좀 시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주제를 들고 온 이유는 며칠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어떤 독자분께서 그 내용은 이해는 하겠는데 결론이 어떻다는 것이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그 해왔던 것이 애널리스트하고 저널리스트하고 자세가 다르다 하는 그런 견지를 보여왔습니다.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애널리스트는 투자은행이나 이런 그 시장조사회사 등에서 분석하는 사람들, 이거 그들은 그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확실한 그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측면에 있는 사람들이고, 저널리스트는 어쨌든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 전달하는 데이터를 올바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약 37년 동안 일하면서 애널리스트를 별로 믿지 않아 왔습니다. 처음에부터 그런 게 아니고 그 계기가 2007년에, 2008년에 베이징 모터쇼 갔을 때 골드만삭스가 중국 시장은 공급 과잉 시장 포화다. 그래서 1600만 대, 1800만 대 선에서 멈출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2007년에 중국 시장 판매대수는 879만 대였습니다. 저는 그 전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이징 모터쇼 현장에서 현장 취재 전에 관련해서 칼럼을 썼습니다. 중국 시장 2천만 시대 온다. 결과는 지금 작년에 3천만 대까지 올라갔죠. 또 하나는 2012년에 또 골드만삭스가 당시 석유값이 배럴당 100달러일 때 석유값이 200달러 시대에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 역시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책을 읽고 데이터를 통해서 그 근거로 석유값 폭락 가능성이 있다는 칼럼을 썼고 1년 뒤에 석유값은 40달러까지 폭락이 됐습니다. 외에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애널리스트 말을 별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미국에서는 애널리스트를 평가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애널리스트가 내놓은 데이터, 애널리스트 제시한 전망, 그런 전망이 얼마나 신뢰성 있느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깁니다. 한국에 그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애널리스트들은 아닌 말고가 대부분이란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럼 저널리스트는 저는 한국어로 이제 기자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사실 제 필명으로 기자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제가 기자로서의 자격이 온전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또 하나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건 별도로 하고 어쨌든 이 테슬라 주가를 이번에 가지고 미국 내에서 말이 많죠. 아니요. 세계적으로 말이 많죠. 특히 한국에서 테슬라에 투자한 투자자들 중심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비판이 많습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2024년 3분기에 테슬라는 46만 9,796대를 생산했고 46만 2,890대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월가에서 30개 기관이 예상 평균치 46만 1,978대보다 높았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보통 우리가 말하는 어닝 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됩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높았을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4월 2일 날 주가는 3.49%가 하락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한국의 이제 테슬라 또 테슬라 유튜버들은 이와 같이 분석하고 있죠. 그에 대해서 CNBC 같은 경우 실제 그들의 예상치는 46만 3,310대였는데 블룸버그는 46만 3,900대였는데 그보다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어닝 쇼크가 된 겁니다. 이제 그 전에 여기서 하나 이상한 것은 월가 30개 기간 예상 평균치가 나왔는데 왜 그러면 CNBC나 블룸버그는 그들만의 평균치를 가지고 보도를 하고 그 보도를 했을 경우에 그 보도에 근거해서 주가는 하락하는가? 투자자들은 왜 평균치를 믿지 않고 CNBC나 블룸버그 등 일부 미디어들이 믿는가? 이게 주주자본주의 나라 미국의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주식이 이런 식으로 오르고 내리고 할 때 가장 궁금한 것이 이런 식으로 예상치 평균치를 내고 그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면은 주가가 내려가고 미치면 뭐 그보다 오버하면은 올라가고 하는 근거 자체가 저는 좀 이상하다고 그동안 수없이 생각해갖고 관련해서 글도 썼습니다만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옳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요. 어쨌든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이번에 테슬라의 주가를 보고 제가 느꼈던 저널리스트로 느꼈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테슬라의 주가는 이슈를 통해서 올라가고 발표를 통해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의 이슈는 10월 10일 로보택시죠. 그 이슈가 진행된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빨리 많이 올랐어요. 오르다가 3분기 실적 발표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럼 테슬라는 그들이 말한 대로
전기차 회사가 아니고 우리는 기술 회사다. 그런데 왜 그 기술 회사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그렇게 테슬라에 많은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은 전기차 판매 실적을 가지고 반응을 합니까? 기술 회사라면은 로보택시에 대해서 그들의 신뢰가 있다면 기대를 할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올라야죠. 저는 그에 대해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들이 그들의 생각이 그렇게 장기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주 자본주의 나라 미국 사람들은 주식을 통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성장주, 가치주에 투자한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고 수익을 올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장기적 투자가 아니라 단타 매매, 단기적으로 판매를 함으로써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또 잃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결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보면 2년 전 데이터이긴 합니다만은 미국 시장의 주식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 기간이 평균 6개월밖에 안 된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희일비하죠. 무슨 사건이 나면은 팔고 사고. 그러니까 그 역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수익을 올릴지 몰라도 또 이런 식으로 뉴스에 좌우되는 사람들은 항상 손해를 본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투자자들이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주식 관련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자동차 전문 기자이긴 하지만은 제가 그동안 과거에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한국의 투자은행들에서 그 애널리스트 대상 강의를 한 2년 동안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동안 느껴온 바를 가지고 그 꾸준히 이와 관련된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말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좀 그동안 자제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테슬라의 주가를 보면서 지난번에 얼마 전에 또 테슬라 다뤘었는데 이상하게 테슬라에 관련 이슈가 많다고 생각하면서도 참고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테슬라의 현황을 보면은 올해 3분기까지 재고 생산량이 약 2만 대 초과. 그러니까 재고가 많다는 얘기죠. 근데 재고 관리가 이건 당장에는 그 크게 관리할 수준이긴 하지만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미국의 많은 미디어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10월 2일 주가는 말씀드린 대로 250달러 선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20년 말에 10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천슬라 뭐 일시적이긴 합니다만 올라갔다가 작년 초, 재작년에 초인가요? 100달러까지 꼼꼼하게 쳤다가 다시 100달러 후반대 머물다가 지금 200달러 돌파해서 250달러에서 좀 치서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어닝 쇼크에 의해서 그 주가가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또 많은 이건 희망을 가진 사람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 단순한 예상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지금 중국 시장을 굉장히 의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그림이 기가 상하이입니다. 상하이에 있는 테슬라의 공장이고 세계에서 가장 크죠. 중국은 테슬라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요 시장이기도 하고 그 중국 그 기가 상하이에서는 모델 3하고 모델 Y를 생산해서 해외에 수출합니다. 또 중국 내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판매를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상하이 공장에서 며칠 전에 100만 번째 차를 수출했다는 기록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가 상하이는 테슬라의 중요한 공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테슬라의 3분기 예상, 3분기에 나오면 전체 전기차 납품량이 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3가 14만 대 정도, 모델 Y가 30만 대 정도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것은 중국 정부가 전기차 판매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정책을 판촉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끌고 있는데 그것이 작용한다는 그런 근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테슬라도 중국 시장에 대해서 할인이라든지 금융 지원, 생산 확대 등을 통해서 다양한 그들의 나름대로 전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테슬라는 지금까지 기가팩터에서 100만 번째 차량을 수출했고 시장 경쟁력은 나름대로 확고하게 잡고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중국에 진출했을 때 중국이 처음으로 50대 50이라고 하는 외국 투자하고 중국 민족 자본하고의 투자 비율 50대 50이라는 걸 폐기한 첫 해에 상하이 공장을 지었고 그 상하이 공장은 지금 테슬라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것은 크게 변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테슬라의 상반기 신차 판매 대수는 83만 1000대 그대로 두 배로 곱하면 166만 대가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181만 대가 팔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것을 넘어서려면은 더 많은 판매를 해야 합니다. 근데 하반기 목표 지금 97만 9천 대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실적이 올라갈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인 전기차 판매 둔화와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럽에서의 판매 감소가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자, 테슬라는 우선 그들이
일단 출시를 해놓고 판매 대수가 많지 않은 사이버 트럭을 늘릴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10월 10일 날 로보택시를 공개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상하이 공장은 현재 최대 용량으로 가동 중입니다. 이건 그 단편적인 지금 뉴스를 전달드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애널리스트가 아닌 저널리스트의 생각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 하면요. 저는 테슬라가 분명히 처음에는 에너지 대전환과 전기차에서 출발했고, 그걸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했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자율주행으로 선회를 했고, 그 자율주행 선회하는 과정에서 그 자율주행이란 FSD, 오토 파일럿으로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론 머스크가 약속한 1년 뒤, 1년 뒤, 1년 뒤라고 하는 6년 이상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슈를 던지지만은 그 던져진 이슈가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술회사라고 강조합니다. 뭐 앞에서 말했듯이 인정합니다. 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된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우선 지금 테슬라가 처음에 그들이 제시했던 포스트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그런 마스터 플랜을 이제 그들의 사이트에서 삭제했는데, 그렇다면은 저는 이런 말에 동의합니다. 테슬라가 돈 버는 법, 수익을 올린 법, 주가를 올린 법, 뭐 인정합니다. 그건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가 과연 처음 시작했던 초심,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서 파워체를 바꾸고 탄소 중립을 달성했다 하는 그 초심이 어디로 갔냐는 겁니다. 지금은 그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틀려도 전기차 판매가 어려워지더라도 다른 정치 지지자들 지지한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발표하면서 그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테슬라라는 회사를 세웠는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테슬라의 주식은 올라가겠죠. 로보택시가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죠. 로보택시도 또 이슈로 끌어올렸다가 발표하면 가격이 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상황인지는 디테일 쳐다보고 이야기를 되는데 일단은 지금도 보면은 반복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그렇듯이 주가가 떨어지면 지금이 기회다. 주가가 올라가면 지금 사야 된다. 반복합니다. 저는 그걸 그 관련의 사이트들을 많이 보고 관련 유튜버들의 내용을 줄기차게 보고 있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난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세상에 다 나름대로 자기 의견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항상 말합니다. 비판을 하되 비난을 하지 말자. 비판은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걸 근거로 비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저한테 댓글을 달아서 결론이 뭐냐? 결론은 없습니다.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레거시 미디어나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100% 진격이 지켜지는 걸 보셨습니까? 이루어지는 걸 보셨습니까? 전문가들의 분석의 책을 보면 98%가 틀렸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제가 과연 감히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다만 이런 상황을 정리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리고 가끔 그 컨트롤에서 제 나름대로의 그 반대된 통상적인 미디어들이 제시하는 그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신문에 보면은 화웨이가 삼성을 제쳤다라고 뉴스가 나오는데 중국에서는 화웨이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말을 믿을까요? 그게 간단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신문을 보고 뭐 TV를 보고 뉴스를 여러 분야에서 정보를 취득하겠지만은 정보 취득하는 데는 본인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남에게 의존해서는 결국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걸 말했다 해서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거 보셨습니까?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